청래당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 참 정면 승부 홍보대사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시대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죠. 판문점 해동, 3자 해동. 다른 대북 전문가들이 시간상 어렵다, 불가능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전 의원은 확신한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감동과 감격 그리고 드라마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예. 우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바로 지난주에 예. 3, 4일 앞둔 시점에서 99% 트럼프 간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손을 흔들면서 내려온다. 예. 둘이 만난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예. 그 예언을 적중시킨 비결은 뭡니까? 저는 두 가지 근거 때문에 그랬는데요.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정상 3명이 똑같은 멘트를 했어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친서 내용에. 예. 또 하나는 비건 대표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했고 미국이 줄기차게 거부했던 북핵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방법, 동시적 병행적을 북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예. 비건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려와라.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근거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었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요. 청와대 입장하고. 저는 이제 다른 방송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판도라 촬영을 금요일 날 했거든요. MBN. 네, MBN.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예언한 대로 그런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이제 성사가 돼서 일요일 날 급하게 또 긴급 촬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트럼프, 김정은 북미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게 이제 종전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행동으로 보였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종전 행동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썼는데 청와대에도 똑같은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사실상의 행동에 나섰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의전 경호팀 없이 둘이 그냥 단독으로 결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가까이 단독 회동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을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다. 중요한 얘기라는 것은 그럼 뭘까? 미루어 짐작하면 백악관으로 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겠죠. 그 얘기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정도를 설치하자라는 것은 대략 얘기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미국과 우리는 벌써 공유를 했을 테고요. 그런 바탕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이 계속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비건이 대답을 했어요.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 대답은 일단 한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노이에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거, 체제 안전 보장. 사실상 이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이제 맞바꾸는 카드인데,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를 이제 전략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북 제재는 좀 나중에 이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은 결국은 북미 수교거든요. 북미 수교에 앞서서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 승인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 설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고 저는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얘기는 사실은 그 하노이 회담 전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무산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백악관에 간다. 그러면 아마 열흘 정도는 그걸로 미국 언론, 전 세계 언론이 도배가 될 거예요. 예. 트럼프로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이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는 다른 말로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체제 보장이나 네. 혹은 제재 면제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가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건 예외 조항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 유해 발굴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발굴하는 데들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미국이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구당 3천만 원 안팎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은 직접 현금으로 북한에 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북 제재 위반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2주, 3주 안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협상 실무진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볼튼이 빠진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멘트를 하면서 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비건을 뒤를 살짝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총괄 대표는 폼페이오가 맞지만 예. 실질적인 실제 대표는 비건이다. 비건이 맞는다. 그러면 볼턴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이것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계속 볼턴하고 폼페이오를 못 맞다는 생각했는데 폼페이오는 양해를 한 것 같아요. 국무장관이니까. 근데 볼턴 빠져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실상 화답을 한 거죠. 그럼 볼튼을 뺀다는 얘기는 대북 접근법을 바꾸겠다. 협상의 접근법.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 가 있었거든요. 볼턴이 그 시각에. 그러니까 일부러 판문점에 데리고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볼턴 보면 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볼턴을 뺐다. 그러면 앞으로 회담 때도 볼턴은 끼어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문정인 교수가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비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비건이 얘기했대요. 아니 지금 내가 미국에서 보면 90%는 다 트럼프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모든 언론과. 그랬더니 그리고 그 10% 긍정하는 사람들도 소극적 찬성이고 예. 절대적 찬성은 1%밖에 안 된다더라. 예. 그러니까 비건이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하고 나하고 몇 명만 지금 1%에 속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비건 몇 사람만, 폼페이오 몇 사람만 이것을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볼턴 같은 사람은 딴 말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죠. 예. 정세현 장관이 빠르면 8월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8말 9초로 예상을 하고 8월 있습니다. 말 9월 초. 네. 예. 이것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 3주간 실무협상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구성이 됐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용, 준비 작업 이런 거 보면 저는 뭐 8월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결론은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두 사이 번개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모든 조건을 다 물리치고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담 장소도 외국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판문점에서 만나면 돼요. 예, 예.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도 친구 만날 때 야 내일 만나자 그러면 야 선약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못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북미 정상들이 내일 만나자 하는데 만났어요. 번개팅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한껏 띄워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패싱이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어력에다 무슨 얘기에다 막 자꾸 공격하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예. 누르는 발언했죠. 한미 동맹은 전례 없이 좋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노선이 지금 달라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수 세력은 친미 보수에서 그러면 반미 보수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죠. 예, 공격했죠. 네. 그러니까 G20 회담 끝나고 한국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자유한국당이 구걸 내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와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G20 할 때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조기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댓글을 보니까 보수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했다. 월북 인사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문재인 패싱은 말했는데 이 말씀이고. 저는 주연보다 빛난, 예. 빛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지혜로운 조연 외교가 돋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DMZ에 서서 개성공단을 트럼프에게 설명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있던 군대가 뒤로 빠지고 공단이 들어선 것이다. 네.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줄곧 우리 진영에서 얘기했던 이제 논리잖아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으로의 남침 경로 그리고 가장 최남단에 있었던 장전항 금강산 앞에 있는 그것이 이제 원산 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서 전진 배치되었던 남침용 무기들이 개성 이북으로 다 이동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총 한 방,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실제로 북한의 영토를 우리가 들어간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단순한 경제 지구를 떠나서 전쟁 방지턱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열릴 것 같습니까? 뭐 이 상태로라면 저는 일사천리로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포장도로를 달리는 거다. 북미 사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얘기해보죠. 민주당이 고민이 깊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어떤 걸 맡을지. 의원들도 다 제각각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 정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민주당이 뭘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될 거다라고 말했고요. 저는 그 이전부터 딱 이번에 협상하는 걸 보고 이건 정개특위를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아야 된다. 세 당은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야 본인의 당의 활로 미래가 있는 거고 생존권 싸움이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안 맡으면 그러면 선거제도는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사당 공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개특위도 안 되는 거죠. 공수처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는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냐. 이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연동돼 있죠. 그래서 사개특위는 앞으로 2달 연장됐는데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그리고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사개특위 안은. 그러면 법사위에서 또 9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5개월간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결론이죠. 그럼 앞으로 5개월이면 12월 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연말이 되고 또 시간 또 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총선을 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12월 14일부터.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12월이나 1월까지 끌게 되면은 선거법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지난달 강원 삼척항에 북한 목선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관련자들이 지금 징계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야당은 국방부의 셀프 진상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인가요? 노쿠기순 때 별 5개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먹는 뭐 책임자 문책 처벌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도 좀 딱한 것이 사실상 이걸 명분으로 우리는 모든 걸 떠나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등원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위를 소집을 요구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국방위 소집을 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국방위에서 먼저 따져보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논의를 할 거지 국정조사부터 그냥 시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자유한국당이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 법정 소유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